Sekten und ihre Lügen, schreibt Dr. Martin Luther, die Juden seien ein Schlangengezücht, man soll ihre Synagogen niederbrennen, man soll sie vernichten. היה יום כיפור ויהודים לא רצו לאכול. הם התחילו להרוג, חצי משם נשארו שם על יד הנהר. Nazism was able to thrive and prosper in Germany because of the foundation that Martin Luther had laid. The Jews are the first and the perennial enemy of the gospel for Luther. Luther is great because he was an anti-Semite. Martin Luther would be delighted the synagogues in Germany are burning. Ich finde, das kann nicht entschuldigt werde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3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 정부가 시리아 북서부 지역의 헤즈볼라와 시리아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 공격용 정밀 유도미사일 공장을 재건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국제사회의 눈을 피하기 위해 시리아 과학센터를 통해 공장 설립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군의 시리아 공습이 지속되자 러시아 정부는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에 대해 절대 눈 감아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간스 전 참모총장과 중도 성향의 야이르 라피드가 4월 총선 승리를 위해 연합할 것인가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간스와 라피드의 연합과는 관계없이 리쿠드 당이 이끄는 연립정부가 승리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9세 소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페코와 정착촌 출신인 해당 소녀는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한 청소년 센터에서 봉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군이 이전에 폭격한 정밀미사일 공장을 재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7일 이스라엘이 이란 정부가 시리아 북서부의 시리아 정권과 헤즈볼라의 도움을 받아 정밀유도 미사일 공장을 재건한 것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TV 채널 12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지어진 미사일 공장은 이스라엘이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도록 서북부 도시 사피타 인근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정밀 유도 미사일 공장은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위해 배치한 기존 미사일 전력을 보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 12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시리아 과학연구센터가 설립한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시리아 과학연구센터가 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술산업조직 OTSI-ANAS는 이탈리아, 중국 등으로부터 미사일 부품을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발견된 시리아 내 러시아군 주둔지 인근에 재건한 이란의 정밀유도 미사일 공장을 이스라엘이 예방공습에 나선다면 이스라엘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인 긴장감이 또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km 지대함 탄도미사일 데즈프를 공개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난 2일에도 사거리 1350km의 호베이제 신형 크루즈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에 대해 절대 눈 감아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0일 세르게이 베르시닌 외무차관은 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에 올린 인터뷰 글에서 러시아가 사선에 있지 않는 한 시리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절대 눈 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푸틴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알렉산더 라브렌티예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베르시닌 차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주권국가 시리아의 영토에 대한 무법적인 공격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베르시닌 외무차관은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에 대해 시리아 공습은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테러와의 전쟁을 넘어서는 공습은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양국의 지난 회담을 인용하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테러 그룹으로 보고 있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열린 회담 직전 이스라엘군이 시리아를 군에 보복 공습을 가해 이란군 혁명수비대 소속 군인 12명이 사망하자 러시아 정부는 이스라엘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다음 주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시리아 내에서 양국 간의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하고 최근 발생한 양국 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다음 주 중 가자지구 테러단체 하마스와 파타 간의 회담도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베르시닌 외무차관은 이에 대해 팔레스타인의 통합이 많은 것의 열쇠라며 그것 없이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계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간츠 전 참모총장과 중도 성향의 야이르 라피드가 4월 총선 승리를 위해 연합할 것인가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간츠와 라피드의 연합과는 관계없이 리쿠드당이 이끄는 연립정부가 승리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 9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중도 연합은 우파 연합의 한 석만을 빼앗아 갈 것이고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은 유대 가정당 없이도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 12 뉴스가 진행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중도 진영과 좌파 진영이 우파 연합을 압도하지 못했으며 이번 달 선거 등록 마감 시한을 두고 중도, 좌파 진영 간의 의견 격차를 줄이고 연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베니 간츠 전 참모총장이 지난 12월 창당한 이스라엘 회복당과 야이르 라피드의 예시 아티드당의 연합은 36석을 얻어 제1당을 차지할 것으로 나왔지만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좌파 정당의 지원이 없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간츠 라피드 연합은 노동당 5석, 메르츠당 5석과 아랍 정당들의 12석을 합쳐도 연립정부 구성에 필요한 의석인 61석을 채우는 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만약 간츠 전 참모총장과 라피드 예시 아티드당 대표가 연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쿠드당이 32석으로 제1당이 되고 간츠 전 참모총장의 이스라엘 회복당이 22석, 예시 아티드당은 11석을 얻게 돼 여전히 중도 좌파 진영은 연립정부 구성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실제로 간츠 전 참모총장과 라피드 당대표가 연합한다 하더라도 누가 양당을 이끌 대표로 선정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9세 소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데코아 정착촌 출신인 해당 소녀는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한 청소년 센터에서 봉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9일 이스라엘 경찰과 신베트가 예루살렘에서 19세 이스라엘 소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남성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남성은 신베트 보안국에 신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매체 와파 통신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이스라엘 무장 세력들이 라말라와 엘빌의 지역을 급습해 보안 카메라를 압수하고 팔레스타인인 1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밤 라말라 인근 주거지 건물 2곳과 자말 압델 나세르 모스크를 수색했고 이곳에서 30세 남성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급습 과정에서 해당 지역 팔레스타인인들이 돌을 던지며 강하게 반발했고 팔레스타인 적신월사는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살인사건으로 사망한 19세 소녀 안스바처의 시신은 지난 7일 남예루살렘 예인 야엘에서 발견됐고 이스라엘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여러 차례 칼에 찔려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채널 13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흉기 테러는 국가주의적 동기로 자행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흉기 테러로 사망한 안스바처는 고향인 테코아에 묻혔고 네타냐후 총리는 사건이 발생한 후 충격적인 잔혹함이라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안스바처의 가족과 테코아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19세로 생을 마친 안스바처는 사망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한 청소년 센터에서 1년간 국가봉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